삶의 무상함, 허망함, 그리고 덧없음. 봄날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인가? 오래 피어있기 때문이 아니다. 정확히 그 반대다. 일주일, 채 열흘을 버티지 못하고 바람에 흩어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만약 벚꽃이 1년 내내 피어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러 먼 길을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답고 끝이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 삶도 그렇다. 삶이 무상하다는 것, 허망하다는 것, 덧없다는 것, 이 말들은 흔히 비관적인 탄식처럼 들린다. 늙은이의 한숨처럼, 실패한 자의 푸념처럼. 그러나 이 주제를 진지하게 마주한 동서양의 철학자들과 시인들과 수행자들은 하나같이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무상함이야말로 삶을 살아갈 이유이며 덧없음이야말로 현재를 소중히 여길 근거라고. 오늘 우리는 그 불편하고 깊은 주제를 정면으로 마주해보려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진실에 대해 얘기해볼까 해요. 바로 이 세상 모든 건 결국 사라진다는 사실 말이죠. 어떠세요? 좀 무겁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 피할 수 없는 진실 속에 역설적이게도 우리 삶을 가장 빛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열쇠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해지는 것들,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매년 봄이 되면 우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벚꽃 구경 가잖아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왜 그럴까요? 벚꽃 색깔이 뭐 특별히 더 화려해서? 아니면 향기가 유독 짙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진짜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벚꽃에게 허락된 시간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이에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벚꽃이 플라스틱 조화처럼 1년 내내 시들지 않고 쨍하게 피어 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막 감탄하면서 바라볼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렇죠? 눈부시게 피었다가 가장 화려할 때 미련 없이 흩날려 사라지는 바로 그 덧없음. 그게 벚꽃을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알기 때문에 피어있는 매 순간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이건 비단 벚꽃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청춘, 뜨거웠던 사랑, 아이들의 어린 시절, 그리고 우리에게 딱 한 번 주어진 바로 이 삶까지 유한하기에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모든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마주할 개념은 바로 무상입니다. 항상 그러함이 없다. 다시 말해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이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진리에서 모든 생각들이 시작되거든요.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매달렸던 그런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기원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죠. 헤라크레이토스는 이 한 문장으로 무상의 본질을 정말 완벽하게 꿰뚫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내가 발 담갔던 그 강이랑 오늘 내가 마주한 강.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죠. 하지만 강물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흐르잖아요. 어제의 물은 이미 저 멀리 바다로 가거였고 지금 내 발을 적시는 물은 완전히 새로운 물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건 이름과 형태만 그대로일 뿐 그 실체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이 강물의 비유가 바로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라는 게 뭔가 변치 않는 고정된 실체라고 믿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죽고 새로 태어나고 있고요. 사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물리적으로 거의 다른 사람이에요. 생각이나 감정, 가치관도 수많은 경험을 거치면서 계속 변해왔죠. 어제는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고민이 오늘은 또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건 박물관에 전시된 조각상 같은 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강물, 바로 그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무상, 팔리어로는 아니카라고 부르면서 존재의 아주 근본적인 특성으로 꼽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부와 명예도, 젊음도, 심지어 이 생명 자체도 전부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잠시 나타났다가 흩어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요. 무상함 그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고통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고 할 때 영원히 내 것으로 붙잡아 두려는 우리의 집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꽉 움켜쥐려고 해보세요. 그럼 더 빨리 빠져나가고 결국 손에 남는 건 헛털 한 번이잖아요. 딱 그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 무상함이라는 동전엔 아주 희망적인 뒷면도 있어요. 뭐냐면 좋은 시절이 영원하지 않듯이 지독한 고통과 절망의 시간 역시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을 끝장낼 것만 같았던 실패의 상처도, 영원할 것 같던 슬픔의 눈물도 시간이라는 강물 속에서 서서히 흘러가고 변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행복의 정점에 있을 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땐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위대한 지혜가 되는 거죠. 변화는 분명 상실의 아픔을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허망입니다. 모든 게 변하고 사라진다는 걸 우리 어렴풋이는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헛되고 덧없는 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평생토록 갈망하는 것들, 그 실체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통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남았지만 결국 그 역시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갔죠. 그가 부리던 이름 없는 마부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한 겁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평등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쫓는 권력, 부, 명예는 결국 한순간의 꿈처럼 덧없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서늘한 진실을 이 한 문장이 담고 있는 거죠. 이런 고대 철학자의 통찰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쾌락의 쳇바퀴라는 개념으로 증명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차를 샀다고 해봅시다. 처음 며칠, 몇 주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겠죠? 근데 그 기쁨,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곧 더 좋은 차를 모는 친구를 보면서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히죠.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집, 더 높은 자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쳇바퀴 위를 달리지만 우리의 행복감은 잠깐 올라갔다가 금세 원래 자리로 돌아와 버려요. 마치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욕망을 좇는 건 결코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갈증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우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지치도록 달리고 있는 걸까요? 이 허망함이라는 개념이 가장 아프고 선명하게 다가오는 순간은 바로 삶의 마지막입니다. 오랫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했던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기록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누구도 돈을 더 많이 벌 걸,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걸이라고 후회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그들은 남들의 기대와 사회적 성공이라는 허상을 좇느라 정작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걸 후회했습니다. 일에 파묻혀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걸 땅을 치며 후회했죠.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서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삶의 진짜 알맹이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가 좇는 많은 것들이 허망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듣다 보면 어쩌면 조금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깊은 위안과 삶의 의미를 되찾아줄 아주 중요하고도 역설적인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라진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히 보존된다는 놀라운 생각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어린 시절의 어느 행복했던 오후,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따뜻했던 미소, 가슴 아팠던 첫사랑의 기억, 이 모든 것들 정말 흔적도 없이 그냥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찰나와 같았던 그 소중한 순간들은 그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걸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과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라는 영원한 참고에 들어가서 가장 안전한 형태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한번 세상에 일어났던 일, 한번 존재했던 경험은 그 어떤 힘으로도 없던 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불확실한 미래나 덧없이 흘러가는 현재와는 달리 과거는 더 이상 변하거나 사라질 위험이 없는 완전하고 불변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야말로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우리에게 깊은 위안을 주는 지점이죠.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재의 순간은 사라지는 바로 그 즉시 과거가 돼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저정고 안에서 좋았든 나빴든 하나의 영원한 사실로 굳어지죠. 그리고 마침내 삶이 끝나는 죽음의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총합,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되는 것처럼요. 우리는 더 이상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나 배우가 아니라 상영이 끝난 뒤 영원히 남는 그 영화 필름,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각자의 삶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 누구도 파괴하거나 세상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불멸의 예술작품과 같아요. 우리가 했던 모든 친절한 행동, 나누었던 사랑의 말들, 이겨냈던 시련의 순간들,
그 모든 게 이 작품을 구성하는 영원한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엄청난 책임감과 동시에 깊은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영원히 남을 작품을 조각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자, 이제 앞서 이야기한 개념들을 하나로 모아서 결론을 향해 나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무상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모든 순간은 영원히 보존된다는 과거의 불멸성, 이 두 가지 진실이 만날 때 우리 삶의 소중함은 비로소 그 진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게 결코 비관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이 유한성을 똑바로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남들은 어떻게 사나가 아니라 단 한 번뿐인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진실한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죽음에 대한 자각이야말로 우리를 잠에서 깨워서 진짜 내 삶을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모닝콜인 셈이죠. 스티브 잡스가 그의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이 진리를 자기 삶으로 증명해 보였죠.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대요. 이 질문 앞에서 아니요라는 답이 계속되면 그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모두 걸러내고 정말로 소중한 본질만 남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필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을 정말 놀랍도록 잘 보여주는 게 일본의 미학 개념인 모노노 아와레예요. 사물의 슬픔 정도로 번역되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깊고 복합적입니다. 맨 처음에 얘기했던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느끼는 그 애틋함, 여름밤의 불꽃놀이가 끝난 뒤의 아쉬움, 저무는 노을을 보며 느끼는 아련함, 이 모든 감정 속에 모노노 아와레가 담겨 있습니다. 즉, 사라져가는 것들의 덧없음을 슬퍼하면서도 바로 그 덧없음 때문에 존재하는 애잔한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는 감수성인 거죠. 영원하지 않기에 더 절실하게 아름답다는 역설의 미학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소중한 걸 잃었을 때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하되 그게 영원할 거야 라는 집착은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둘째,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 숨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죠. 셋째,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향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같은 작고 평범한 순간들 속에 숨겨진 위대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연이라는 이치고 이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남은 다시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 때니까요. 결국 모윤 이야기는 이 하나의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언젠가 사라진다는 사실은 우리를 허무함이나 절망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오늘 하루가 이 찰나의 순간이 더없이 소중한 기적이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끝이 있기에 모든 과정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허락된 하루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그 대답 안에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할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진정한 행복의 열쇠가 숨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삶의 무상함은 포기나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덧없음은 일상의 작고 평범한 것들에서 위대함을 발견하고 매 순간을 경이롭게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충만하고 뜨겁게 살아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애니메이션 이미지로 위 내용을 바탕으로 1280x720 가로형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를 생성해줘.